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쿠니쌤입니다. 오늘은 70세부터 인생을 즐기는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자.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옛 추억에 잠기거나 앨범이나 일기를 꺼내 정리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앞으로의 미래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노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일은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매일의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70세까지 살아오셨다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거움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익숙한 세계만이 아니라 모르는 세계에도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가게에 함께 줄을 서보세요. 무슨 가게일까? 어떤 음식이길래 저렇게 인기일까? 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장소, 요즘은 잘 가지 않게 된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동물원, 수족관, 공원, 디즈니랜드, 이런 장소들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지금까지 읽어본 적 없는 장르의 책을 읽어본다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훌륭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것과 마주했을 때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이거 해보고 싶다 라고 느낄지는 인생의 색을 바꾸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연히 후자의 삶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도 많지 않으니 시간도 돈도 부족해 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몇 살이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세계를 좁히지 말자. 70세부터의 인생을 즐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건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건강한 사람은 드물겠죠. 지병이 있거나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거나 다리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70대라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의 세계를 좁히지 않는 것. 가능한 한 여기저기 나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가 넓어집니다. 예전의 노인상은 집 안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활동 범위도, 할 수 있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 세계가 작아지고 맙니다. 세계를 넓히자는 말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세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잘 씹을 수 있다는 것은 치아나 소화기관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잘 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도 줄고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70대가 되면 치아 관리는 이전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다리와 허리는 사용함으로써 단련됩니다. 무리 없는 선에서 걷는 습관을 일상 속에 들여보세요.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반대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곳도 없다면 건강하더라도 그 상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아깝습니다. 조금 불편한 곳이 있어도 이걸 먹고 싶어, 여기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70대부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을 늘리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타깝게도 새로운 체험을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릴 적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사춘기에는 이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두근거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인이 되면 일과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의 룰을 배워가며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대부분의 일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개월 동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경험은 있었나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았다.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았다. 노래방에서 처음 부르는 노래에 도전했다. SNS를 시작해보았다. 머리 스타일이나 색을 바꿔보았다. 이런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삶의 기쁨과 자극을 줍니다. 70세쯤 되면 이젠 거의 다 해봤다고 느끼기 쉬운데,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경험이더라도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감각이 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빈곤하면 감각이 둔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리 좋은 일과 마주해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체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체험은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우고 인생을 다시 한번 반짝이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70세를 넘긴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지, 누구와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은 의식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내다 보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하고 느끼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에게 혼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괜찮을까요? 멍하니 살고 있지 마세요. 정말로 멍하니 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회사에서의 역할은 끝났어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일을 충실하게 보내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배우자나 가족을 돌보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아내에게 맡겼던 집안일을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불만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도 충만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70대에 가장 아까운 것은 불만을 품은 채 매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돌봄으로 하루하루가 벅차다면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주 1회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나를 위한 휴식을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돌봄만 혹은 자기 일만 한쪽에 치우치면 양쪽 모두 힘들어집니다. 무리 없는 속도로 내게 맞는 방식으로 의미 있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지혜를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다섯째, 나 자신을 채우면 주변도 채워진다. 70세가 넘었다면 조금은 이기적일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샴페인 타워의 법칙입니다. 샴페인 타워는 잔을 피라미드처럼 쌓고 맨 위에 있는 잔부터 샴페인을 붓는 의식입니다. 모든 잔을 샴페인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선 가장 꼭대기의 잔부터 채워야 하며 그 잔에서 넘친 샴페인이 아래 잔으로 흘러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전체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법칙에서 가장 위의 잔은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잔은 가족입니다. 세 번째 잔은 친구나 동료입니다. 네 번째 잔은 고객입니다. 다섯 번째 잔은 사회, 지역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샴페인은 사랑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에너지를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채워진 에너지가 넘쳐 흐르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에너지 흐름입니다. 자신의 잔을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마음이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삶의 과제들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자기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기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겼다면 자신을 우선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우선이란 이기적으로 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솔직해지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면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취미에 몰두하고 싶다. 한 번 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삶이 충실해지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 그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으로도 이어집니다. Can't surmise what you let me lie, but you came. I'm playing in life when I live it out, be out. So on the land you where I got so high to let you go, but hold you. I feel that hold you. It's okay.